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전선 100% 2차 폭등 직전 2배 급등 주가 전망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이제 9월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설명드렸고 실제 우하향하던 패턴이 우상향으로 바꿔주는 모습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는 시선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트가 움직이고 있고 우리 평균 단가 부분까지 3,500원, 4,000원만 가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좀 행복한 타이밍이지 않나. 장기 평선도 전부 다 돌파해 주면서 차트 자리도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여기 이슈만 붙어주면 주가가 날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강의 준비했고요. 도대체 그럼 이런 종목은 언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정보를 말씀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는 일정과 이슈들 어떻게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 판단까지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지겨운 얘기지만 여기 얘기 꼭 해야 돼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호반건설 이 대한전선을 인수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전선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인수하는 것 자체로 크게 상승한 건 아니고요. 바로 호반그룹이 대한전선을 인수했다. 이유가 케이블과 에너지 전력 분야에서 강자를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이 대한전선의 기존에 이 원전 케이블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낸 걸 우리 저장소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저장소 보내는데 그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압의 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엄청난 기술이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는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국가에서도 대단히 뭐 선진국들을 제외하면 거의 있는 국가들이 드물어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전 관련 종목과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 5월 달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서 원전을 수출한다라는 재료와 함께 300포인트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거죠. 특히나 이러한 정책의 이러한 이 이슈는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바이든의 저탄소 정책의 기본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탄소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라는 것은요. 뭐 다양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줄여야 되는 거는 전기를 생산할 때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석탄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아니면 가스라든가 요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화력 발전이라고 하죠. 화력 발전을 통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량을 늘릴 수 있는 이제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려야 됩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친환경 에너지 풍력 이 태양광 태양열 사실 이걸로 불가능합니다. 어, 비중에 이미 생산 비중이 40% 50%가 넘어서는 양이 화력 발전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마무시한 물량을 바로 친환경 에너지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에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미국이 태도를 바꿨죠. 미국의 민주당이 50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이게 기술의 발전이 없이 지지한 건 아니고요. 실제 뭐 SFRI라든가 소형 원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 핵 폐기물을 바꿀 수 있는 없애면서 핵 폐기물을 다시 원자력을 발전소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기술력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안정성도 등장하게 되면서 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전 관련 종목들이 미국도 밀어주고 이런 타이밍에 에너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노린 호반건설은 이 대한전선을 인수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호반건설이 특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언론사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언론사들, 건설사들이 언론사들을 사들이는 이유는 기업의 첫 번째 이미지를 위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하고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그래서 많은 건설사들이 언론사들을 많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매수하고 있죠. 특히 호반그룹의 본격 행보를 여러분께서 시작됐다. 본격 행보가 시작됐다. 이제부터 원전 관련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대한전선도 크게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정책 이슈에 가장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다라고 설명드렸고 이 원자력 발전은 그 특히나 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계의 흐름을 잘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보시면 똑같이 저탄소 정책이라도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이 통일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보통 이게 정치적 자신들의 이제 표심을 얻어내는데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서 이 핵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반대되는 모순되는 행동이라서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고요. 핵을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소 터빈 최근에 뭐 가스 터빈이 그래도 탄소 석탄 발전소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수소 터빈을 잘 만들어서 수소 에너지가 개발되게 되면 사실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아예 없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최대한 비핵화로 버티면서 탄소 포집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수소 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내자 저탄소 정책을 맞추자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이고 지금 당장 상용화 직전에 있고 미국도 바꿨던 원전을 지금 당장 사용하자는 쪽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국민의힘 쪽의 정책을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인 이 행보가 국민의힘의 일정이 8월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8월 말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요. 대선 주자. 대선 주자가 결국 당에서 한 명 밀지 않겠습니까? 이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해서 경선을 하게 됩니다. 이 당 내에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을 하게 되는데 이 경선 시작 등록일이 8월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후부터 본격적인 그 다음 3월 2022년 내년이죠. 내년 3월 9일 날짜 대선에 나갈 만한 후보들이 나오게 되고 이 후보들이 각각의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부각되는 시점이 지금부터 8월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9월부터 본격적인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뭐 대한전선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 최근에 우하향 패턴을 하다가 다 정별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실 수가 있고요. 일진파워 제가 직접 제시해드렸던 일진파워는 주가가 저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급등했죠? 저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80% 가량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한신기계, 한시기계 같은 경우에도 저가 대비해서 대략 한 30% 40% 가량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실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대장주가 있고 후속 종목도 있고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 일정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일정은 바로 요겁니다. 이 후보들이요. 아직까지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9월 15일 날 오늘 컷오프를 했는데 뭐 인원수가 좀 줄긴 했지만 사실 4명 정도까지 줄어드는 시기가 10월 8일이에요. 다음 달 8일 날짜로 4명이 후보로 압축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11월 5일 날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게 됩니다. 인원수가 줄면 줄수록 토론회를 통해서 이슈화도 가능하고 이제 한 명으로 뭉치면 뭉칠수록 힘도 강해지겠죠. 지금 여러분은 국민의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자신이 최종 후보로 뽑히기 위해서 거의 뭐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당연히 모일 수가 없고요. 오히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뭐 홍준표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지지율도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근데 이 어지러운 게 결국 끝날 시기가 언제다? 11월 5일이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정책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에 따른 흐름을 이미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산업들에서도 이미 많이 있고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구다방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계에 이어서 한수원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 이제 공기업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한국 수력 원자력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탈원전 시나리오 수정을 공식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보시면요. 지금 현재는 원자력 발전이 23%, 그리고 뭐 LNG가 지금 여기 LNG죠. LNG 같은 경우는 26%, 석탄 같은 경우가 41%잖아요. 물론 LNG도 이제 뭐 많은 사회 환경에 그래도 그나마 낫지만 탄소를 물론 배출하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화력 발전소를 기반으로 하는 거 없애버려야 돼요. 화력 발전소를 없애고 나머지 비중을 늘려가면서 친환경을 해야 되는 건데 신재생 에너지체가 태양광 발전하고 풍력 발전 지금 당장 이런 70% 이상 비중을 채우는 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죠. 정말 50년까지 두고 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두고 봐야 되는 이야기.
근데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한 건 뭐다? 원전이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전까지 잘못하면은 비싼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뭐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는 아마 수소 터빈을 아마 현 정부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수소 터빈 아직 기술 개발까지 아직 멀었죠. 언제가 될지 예상도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원전 추가로 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원전 비중이 7% 6%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전 없이는 친환경 불가능할 텐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누구 한국 제 의견이 아니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주장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이거 정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필이 되겠죠. 국가 측에서도 굉장히 큰 압박을 받고 있을 거고요. 대놓고 정부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반대를 하고 원전 9기로 목표 달성 정말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게 되면서 원전에 힘입어서 원전 관련 이슈가 힘입으면서 주가가 현재 최근에도 많이 올라주는 모습들, 오늘까지도 파동이 나오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직접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실제 오늘 올라갔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서전 기준 차트 볼게요. 서전 기전이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죠? 7일 날 신고가 그리고 오늘 달자로 올라갔다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당장만 하더라도 19%라는 추가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꿈틀거리는 모습들, 한전산업도 꿈틀거렸죠. 뭐 관련된 기업들 몇몇 개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직접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런 이슈는요, 이런 흐름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벌어지면 이게 대세 흐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항상 이 원전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국가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항상 원전이라는 키워드로 한국 정치계에 항상 경제계에 개입했다는 걸 여러분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흐름은 누가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밀어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 현 정부가 싫다 이제 안 한다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죠?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대놓고 원전 아예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못 하게 돼버린 현상들이 나와버린 거죠.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런 앞서서 보여주셨듯이 50년 만에 태도를 바꾸고 나서부터 현재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찌어찌 현재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과 다른 걸 내밀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는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게 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이게 근데 미국이 실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계속 개입하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최근에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청정에너지다. 미국 폐로 앞둔 원전 8,225억 원 들여서 재가동을 했다. 미국 일리노이즈 하원이 올해 폐로 예정이었던 원자력 발전소 2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7억 달러, 하나로 약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청정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폐로 예정이었던 원전까지 수명 연장해 놔둔 것이다. 원전을 최대한 가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이거 이럴 정도로 이 원전 안 그래도 폐로 이게 닫으려고 했었던 원전을 돌릴 만큼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지금 최근에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원전에서 뭐 방사능이 유출됐다 저런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크게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웃긴 거예요. 원자력이 우라늄 뭐 방사능이 유출됐다라고 하면 굉장히 더 났어야 되는데 최근에 뉴스에 잘 안 보이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미국의 힘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섭죠. 이 중요한 건 이 큰 흐름이 뒤에서 받쳐주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까지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이슈는 더욱더 커질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정치적 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여드렸죠.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런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리고 일진파워라는 종목을 일진파워라는 종목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후속 종목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대한전선이 오늘 드디어 장기평선을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올라갔다 떨어졌지만 7.5%의 상승가 나왔고 지금 안 그래도 대세 파동의 흐름이 나오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급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종목이 무조건 두 배를 간다, 100% 무조건 급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10월, 11월 국민의힘 일정들이 쫙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으면 주가가 그래도 3,500원 선에서 4,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주지 않을까. 못해도 여러분들 크게 물리신 분들도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요. 제가 강력하게 8월 달에 매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적중하고 흘러가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조금만 잘만 견디시면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으시니까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요즘에 가장 강력했던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거의 다 나왔어요. 후속 종목들 몇몇 개를 제외하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대세 테마가 없어요. 뭐 지금 요즘 움직이는 거 보면 2차 전지 몇몇 개 종목 좀 움직이고요. 뭐 2차 전지도 정책이죠. 충전소라든가 아니면은 이 2차 전지도 지금 현재 고체화 시고 있습니다. 이 고체와 관련된 이슈 정책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뭐 홍준표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 이외에는 개별적인 정책주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주 움직였는데요. 홍준표 관련 종목들 거의 다 끝났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이것도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강력하게 베팅하기는 어렵죠. 개별적인 정책주 몇몇 개 나오지만 길게 이어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새만금 관련 이슈가 받으면서 페이퍼 코리아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 몇몇 개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크게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세지 않으면 누가 봐도 원전 관련 이슈하고 새만금 관련 이슈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이슈의 크기로 보면 원전 관련 종목들이 누가 봐도 장기적으로 대놓고 미국이 밀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거죠.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요즘 우리나라가 방역을 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명을 넘어서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발표되는 지표로 보면요. 그래서 지금 움직일 만한 게 대단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움직이기 시작한 게 바로 뭐였냐면 메타버스 정책 들어서면서 관련주 하나 급등했고 몇몇 종목 급등했고요. 그리고 움직인 게 원전 관련주예요. 어. 이게 큼직큼직한 개별 테마 말고 큼직큼직한 테마를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움직임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원래 대세 테마가 없을 때 그 자리를 꿰차고 나오는 테마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 잘 타이밍 맞춰서 여러분들 공략 이어가신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수익들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나오게 되니까 잊지 마시고 잘 끌고 가셔서 수익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너무 이 고통의 시간 7월 달, 8월 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 7월 달, 8월 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버티셨던 분들 너무나도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려요. 제가 상세한 전략을 통해서 일진 파워 뭐 이런 종목들 수익 드렸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신기계 이 종목도 수익 드렸어요, 그죠? 남은 게 두산중공업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종목이죠. 대한전선인데 두산중공업도 물론 나중에 급등을 하겠지만 대한전선 먼저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울분을 털어내고 드디어 수익권을 보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집중해 보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잘 버티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정 말씀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10월 달, 11월 달 여러분 그때가 피크예요. 지금 이 종목에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왔다고 지금 뭐 팔고 싶으실 거예요.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지금 현재 올매도할 만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적어도 수익권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 정도는 괜찮아도 지금 당장 팔 자리 절대 아니니까 내가 손실권이라고 하면 더욱더 팔 자리 아니시니까 10월달 11월달 남아있는 이슈들 너무나도 많으니까 잘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좋은 시기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시간만 잘 버티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견뎠는데 올라가는 거 못 견디겠습니까? 이 정도야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요거 타이밍 잘 기다리면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진짜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고생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우리 많은 수익 내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항상 뭐 카톡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창이라든가 너무나도 이제 전략들 이런 거 상세하게 잡아주셔서 잘 견뎌가지고 수익 보고 있다. 원전 관련용 수익 봤다. 혹은 최근에 대한전선 이거 본전가까지 올라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얘기 듣고 너무나도 보람찹니다. 제가 분명히 전략들 뭐 물론 제가 천재도 아니고 제가 신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 맞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 나름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춤의 타이밍도 잡아가지고
예, 종목도 잘 버티고 홀딩하셔서 좋은 수익 복구 혹은 뭐 수익의 길로 들어지고 있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찹니다. 제가 앞으로 제가 뭐 모든 항상 제가 하는 말들이 100% 맞지도 않겠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모두 다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확률이 있는 이야기, 정말 승률 높은 이야기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최대한 전해드리게 되면서 이런 좋은 종목들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닌 수익으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저 또한 계속해서 노력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항상 지켜봐 주시면서 종목 공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곧 있으면 전 이 두 가지 테마가 세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메타버스 정책과 원전 관련 종목 강하지 않을까. 이것 이외에도 새로운 테마가 등장할 수 있겠죠. 새로운 테마가 등장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전략도 말씀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짧게 진행이 되지만 시장이 순간순간 변하면 새롭게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 중에 예상에 없었는데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리비안 관련 종목이죠. 에코캡. 요런 종목들 제가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려서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는 자리. 이게 몇 퍼센트 안 돼 보이지만 20% 가까이 되거든요. 이절 중에서 절반만 먹어도 10%입니다. 10%면 여러분들 3년 이자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좋은 수익들 낼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도 여러분 꾸준히 시청하신 보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항상 제가 제시해 드리는 종목들이 100% 확률 아닙니다. 항상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고요. 물리기도 하고요.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제시했던 종목들 80% 확률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실제 보셨을 겁니다. 7월 달, 8월 달, 뭐 9월 달까지만 해도 정확히는 85%에서 88% 정도 승률이 됩니다. 혼자서 나는 좋은 승률이 난다 하시는 분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만은 내가 정말 최소한의 종목이라도 최소한의 승률이라도 얻고 싶다. 요 정도 혼자서 만들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높은 승률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우진 30% 급등, 한국전자인증 18%또 공략기술 8% 급등, 삼성HNC 21% 급등, 펄어비스 손절, 이구산업 14%, SK바이오사이언스 최종 120%까지 급등했죠.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추천드린다 8% 급등, 3일 최종적으로는 12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좋은 수익들 낼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안드로이드,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 다운로드 받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과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쉴 때 쉬고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공략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현실적으로 꾸준한 승률을 낼 수 있을 만한 매매들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나 초보자분들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보시면 정말 누가 이게 또 주식시장에 좀 기초 교육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교육하는 거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는 데는 대단히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뭐 기초 교육이라고 한다면 뭐 차트를 먼저 공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차트 교육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게 차트 교육이 절대 먼저가 될 수가 없어요. 시장 상황과 분위기, 그 시장이 하락할지 상승할지에 대한 예상, 그뿐만 아니라 그 자세하게 테마와 업종을 분석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고 그것에 곁들여져야 되는 게 차트인데 안타깝게도 요즘 잘못된 교육을 순서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잘못된 교육이 많기 때문이겠죠. 저도 그래서 많이 당했었습니다. 예전에 차트만 믿다가 뭐 돈 정말 큰 원금의 뭐 80%까지 손실을 본 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 내드리겠다 이런 건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정말 올바른 방향성으로 경험을 쌓아 나가실 수 있도록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그리고 유튜브 계속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시면 자신감이 어느새 자신감이 붙으실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바로 몰빵 찍어서 뭐 내가 계좌 복구해 보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저는 한 주씩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들 한 주씩 공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경험을 먼저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나면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시겠죠. 어, 그래요, 여러분들 제시드린 종목들 잘 공략하셔서 경험으로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